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차리는데 왜인지 늘 찬밥이 되어버리는 제 가슴 아픈 사연. 이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어둠이 조금씩 풀리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이불을 걷고 일어나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데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바닥이 차가워서 슬리퍼를 신고 걸었는데도 뭔가 텅 빈 것처럼 울렸습니다. 그래도 익숙한 일이니까요. 먼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김통을 꺼냈어요. 작년 가을에 당신이 직접 따왔던 김이었죠. 이번 건 정말 좋다며 흐뭇해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 둘이서 마당에 널어서 말렸었잖아요. 햇살 좋은 날이었는데 당신이 자꾸 뒤집으라고 해서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했더니 아직 멀었어. 바삭해야 맛있지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결국 당신 말대로 했고 정말 바삭하고 고소한 김이 됐었죠. 프라이팬을 올리고 참기름을 두르니까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김을 한 장씩 올려서 구웠어요. 지글지글 소리를 들으면서 뒤집개로 살짝살짝 눌러주는데 이 소리가 참 좋았어요. 아침이 시작되는 소리 같아서요. 당신도 이 소리 좋아했잖아요. 그 소리 들으면 아침이구나 싶어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김을 다 구워서 접시에 담고 이번엔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미역국을 끓이려고요. 찬장에서 미역을 꺼내 물에 불렸습니다. 미역이 물을 머금고 부풀어 오르는 걸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생일도 아닌데 왜 미역국을 끓이나 싶어서요. 예전에 당신이 그랬었죠. 오늘 무슨 날이야?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이네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더라. 그냥 먹고 싶어서 끓였어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난 좋은데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으니까 하면서 국그릇을 비웠었죠. 참기름 두르고 마늘 볶는 냄새가 퍼지면서 집안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역을 넣고 볶다가 물을 부었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한번 맛을 봤는데 조금 싱거운 것 같더라고요. 소금을 한 꼬집 더 넣었어요. 당신이 싱겁게 먹는다고 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맛이 나니까요.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어제 담가둔 깍두기하고 콩나물 무침, 그리고 김치까지요. 작은 접시들에 조금씩 덜어서 상 위에 올렸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꺼냈습니다. 이거 맛있게 볶았는데 오늘 꼭 먹어야 해요. 밥을 퍼서 2그릇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당신 자리에, 하나는 내 자리에요. 국그릇도 2개 꺼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가득 담았어요. 상을 다 차리고 나니까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이제 약을 챙길 시간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어서 약통을 꺼냈어요. 내 혈압약하고 소화제, 그리고 당신 혈압약도 여기 있네요. 약을 꺼내서 물컵 옆에 놓았어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직 비어있는 당신 자리를 바라보면서 말을 걸었어요. 오늘 김이 정말 잘 구워졌어요. 당신이 따온 김이라서 그런가 봐요. 국도 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어서 나와서 한번 맛봐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역시 오늘도 맛있네요. 밥을 한 숟가락 뜨고 김을 집어서 싸먹었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정말 좋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가끔 당신 자리를 쳐다봤습니다. 밥그릇, 국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김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릴게요. 천천히 나와서 아침밥 드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계속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환한 아침 햇살이 식탁 위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아직 비어있는 당신의 자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고요. 당신과 함께라면 늘 그랬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까 차가운 기운이 손끝에서 팔까지 올라왔어요. 그릇을 하나씩 닦으면서 당신 자리에 있던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떠났던 밥이 그대로 식어서 굳어 있었습니다. 국그릇도 마찬가지였죠. 김이 다 날아가고 기름기가 위에 동그랗게 맺혀 있었어요. 요즘 입맛이 없나 봐요. 아침부터 이렇게 안 드시면 어떡해요? 밥알들이 물에 풀려서 하얗게 흩어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그릇들을 닦아서 찬장에 넣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부엌이 다시 말끔해졌어요. 하지만 뭔가 텅 빈 느낌이 들더라고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릴 뿐이었어요. 예전엔 이 시간쯤 되면 당신이 거실에서 신문 넘기는 소리가 들렸는데 말이에요. 바스락바스락 그 소리가 좋았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열자 옷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내 옷들, 그리고 당신 옷들이요. 하나씩 꺼내서 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즐겨 입던 남색 셔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작년 봄에 사드렸던 건데 한 번도 안 입었잖아요. 옷을 꺼내서 펼쳐봤어요. 아직도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다림질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언제 입으려고 이렇게 아껴뒀어요. 날씨도 좋은데 이제 슬슬 꺼내 입어야죠. 옷을 다시 옷장에 걸면서 당신의 다른 옷들도 만져봤어요. 회색 조끼, 체크무늬 바지, 낡은 가디건 손가락으로 옷감을 쓰다듬으니까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옷장 문을 닫으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화난 거예요? 대답이 없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제발 좀 말을 해줘요. 이렇게 있으면 나만 혼자 말하는 것 같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수화기를 들었어요. 딸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엄마 괜찮아. 걱정 마.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밥은 잘 드셨어요? 혼자 계시는데 잘 챙겨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뭐가 혼자야. 아빠 계시는데 아빠는 잘 계시지. 걱정 마. 전화기 너머로 딸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주말에 갈게요. 그때 같이 이야기해요. 그래. 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아빠도 좋아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딸아이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톤이었어요.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며칠 전에 만들어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다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들인데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드셔요? 입맛이 없나 봐요. 반찬통을 꺼내서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변한 건 없었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 그대로였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건데 왜 안 드시는 거예요? 다시 냉장고에 넣으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날씨가 참 좋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저렇게 좋은 날씨인데 집에만 있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그래도 오늘은 같이 나가봐요. 밖에 나가면 기분도 좋아질 거예요. 옷장을 열어서 외출복을 꺼냈어요. 당신 옷도 같이 꺼내서 침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옷 갈아입고 나갈 준비해요. 오랜만에 우리 동네 한 바퀴 돌아봐요. 공원도 가고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을 떨쳐내려고 애썼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우리 같이 나가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가가 조금 축 처져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옆을 보니까 당신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얼마 전에 새로 산 거라 아직 깨끗했죠. 신발 신고 나와요. 오늘 많이 걸을 거니까 편한 거 신어야죠.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정말 날씨가 좋았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면서 옆을 쳐다봤어요. 천천히 걸어요. 요즘 무릎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면서 집 앞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이웃집 담벼락에 핀 들꽃이 예뻐서 잠깐 멈춰 섰어요. 이거 봐요. 작년에도 여기 피었던 꽃이에요. 당신이 이름 알려줬었는데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그래도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참 바라봤어요.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장을 보러 온 할머니들, 과일을 고르는 아주머니들, 생선 가게 앞에 늘어선 손님들 활기찬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 많네요. 우리 천천히 구경하면서 가요. 천천히 걸으면서 가게들을 둘러봤습니다. 과일 가게를 지나고 채소 가게를 지나고 생선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단골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나는 웃으면서 다가갔어요. 진열대에 놓인 생선들이 싱싱해 보였습니다. 잘 지냈어요. 오늘 조기 좋네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 혼자 오셨어요? 남편분은요? 잠깐 멈칫했지만 금방 대답했어요. 응. 저쪽에서 쉬고 있어요. 요즘 좀 피곤하대서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조기 한 손 드릴까요? 나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둘러보러 왔어요. 다음에 올게요. 시장을 빠져나와 공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산책하던 길이었습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를 걸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여기 그늘 좋죠? 여름에도 여기는 시원했잖아요. 대답은 없었지만 계속 걸었어요. 발걸음이 편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햇살이 거실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어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집이 제일 좋네요. 밖에 나갔다 오니까 더 편안한 것 같아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시고 나니까 목이 시원해졌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부터 마음에 걸렸던 일이었습니다. 위쪽 서랍부터 하나씩 열기 시작했어요. 옛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둘이 찍은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들, 한참 들여다보다가 옆으로 치워놓았어요. 나중에 천천히 봐야겠네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은행 통장, 보험 증서들 하나씩 꺼내서 보는데 낯선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진단서였어요.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었고 환자 이름이 있었죠.
당신 이름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작년 겨울이었어요. 말기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잠깐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종이를 다시 접으려다가 그냥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다. 서랍을 닫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장부 같은 게 있었어요.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브이록이었습니다.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는 사람들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웃집 아저씨, 당신 친구들, 우리 자식들 이름도 있었죠. 금액이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페이지를 넘기다가 날짜를 봤어요. 몇 달 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장부를 덮어서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어요. 왜 이런 게 여기 있는 거야? 혼잣말을 하면서 서랍을 3개 닫아버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딸아이 필체였어요. 집에 왔다 갔나 봐요. 메모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엄마, 밥 잘 챙겨 드세요. 자주 올게요. 힘내세요.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힘내세요라는 말이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메모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잘 있는데.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까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진단서, 브이록, 메모지. 아니야. 착각이야.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멍하니 냉장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침에 봤던 것들이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드시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어서 밥솥에 넣고 물을 부었어요.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국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힘이 없었어요. 그냥 된장찌개나 끓이기로 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어요.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두부를 썰었습니다. 칼질을 하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잘렸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서 부엌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국을 저으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밥이 다 됐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을 켜고 상을 차렸어요. 밥 2그릇, 국 2그릇, 반찬들을 꺼내서 올렸습니다. 오늘은 상을 차리는 게 힘들었습니다. 손이 무거웠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상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자리를 바라봤어요. 저녁 드세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나는 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국을 한 입 마셨지만 맛이 없었어요. 아무 맛도 안 났습니다.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대답 좀 해줘요. 제발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릴 뿐이었어요. 당신 자리를 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녁은 안 드실 거예요? 정말 화난 거 맞네요.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밥상 위에 당신 밥그릇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로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켜지 않아서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달빛만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을 비추고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 한구석에 뭔가 보였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하얀 천이 덮여 있었어요. 언제 저기 놓였나 싶었습니다. 일어나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천을 잡았어요.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리본이 달린 액자였어요. 그 안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당신이 웃고 있었어요. 평소에 입던 회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액자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사진 위를 더듬었어요. 이게 뭐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막아두었던 문이 열린 것처럼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하얀 병원 복도가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당신이 누워있던 침대, 창백한 얼굴, 힘없이 누운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손을 잡았었죠. 차가워지는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조금만요.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었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게 해드리세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국화꽃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고인이 편히 잠드셨어요. 모두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관 위에 놓인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 내 손에 든 이 사진이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 그때 이미 목이 메었어요. 당신 떠났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액자를 꼭 껴안으며 고백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당신 없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짓고 당신 자리에 밥상 차리고 말 걸고 그렇게라도 해야 견딜 수 있었어요. 바닥에 앉은 채로 벽에 기댔습니다. 액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당신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보내드려야 하는데 보내드릴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닦아냈어요. 오늘도 밥상 차렸어요. 당신 자리에요.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공원도 갔었어요. 우리 벤치에 앉아서 당신한테 말도 걸었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봤겠죠. 혼자 앉아서 옆자리에 말하는 사람을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막아두었던 슬픔이 흘러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받아들여야겠죠. 액자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다는 거요. 이미 떠났다는 거요. 한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있을래요. 사진 속 당신을 보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내일부터 해볼게요. 천천히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잎사귀들이 흔들리는 소리였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액자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방은 어둑했어요. 어젯밤 울다가 그대로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뻐근했어요. 일어나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렸어요. 어제와 같은 소리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야겠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통을 꺼내고 미역을 꺼냈어요.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프라이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김을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당신, 오늘 김도 잘 구워졌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역국을 끓이면서 간을 맞췄습니다. 오늘은 간이 딱 맞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맛이에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어요.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밥그릇을 하나만 꺼냈습니다. 국그릇도 하나만요. 당신 자리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았어요. 텅 빈 식탁을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구운 김, 미역국, 반찬들을 올렸어요. 하지만 하나만 차렸습니다. 내 자리에만요. 상 앞에 앉아서 빗 맞은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앉던 자리였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그릇도 국그릇도 없었어요. 당신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아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떠나셨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손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하지만요. 그래도 오늘 하루는 잘 살아볼게요. 당신이 원하셨을 것 같아서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김을 집어서 밥을 싸 먹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김이었죠. 이 김 당신이 따온 거예요. 맛있네요. 빈자리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나 혼자 먹을게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마셨습니다.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간이 딱 맞죠? 당신이 좋아하던 맛이에요. 제대로 배웠나 봐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가끔 빈자리를 쳐다봤어요. 슬펐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환한 햇살이 식탁 위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밥그릇을 비추고 내 손을 비췄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도 이 햇살 보고 싶겠다. 따뜻하고 좋은데요.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이네요. 당신 없이 보내는 하루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해볼게요. 당신이 사랑했던 이 하루를 잘 살아볼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죠. 혼자서요. 하지만 괜찮을 것 같았어요. 당신이 옆에 없어도 마음속에는 있으니까요. 그릇을 다 닦고 행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찬장에 넣으면서 작게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잘 살아낼게요. 혼잣말을 하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더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건 어느 한 날에 끝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은 날들 속에서 천천히 조금씩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가는 거겠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을 짓고 빈자리를 보면서도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닦고 웃어보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슬프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이 사랑했던 이 하루를 오늘도 살아내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남기고 간 따뜻한 기억들과 함께요. 그 기억들이 남은 날들을 견디게 해줄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요.